안녕하세요. 사주가게 아름다운 이야기의 미담입니다. 지난 시간에 육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어서 육친을 조금 쪼개서 육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육친이 이제 십성으로 10가지로 쪼개져서 이제 저희가 알아가는 시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거꾸로 왔었죠. 정인 인수부터 왔었는데요. 오늘은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비겁에 대해서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견, 비겁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는 견줄 비자를 써서 같이 얘기하면 이것을 비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일단 써놓고 갈게요. 식신, 상관에서 식상이었고요. 이제 이거는 재성이었고요. 여기는 관성이었고요. 여기는 인성입니다. 인성, 관성, 재성, 인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비겁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비견, 나와 어깨를 정말 동등하게 나란히 하는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같은 간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행이 같다는 것은 내가 목이면 같은 목이어야 되는데, 내가 양이면 여기도 양이어야 하고, 내가 음이면 여기도 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잔데 비견이라는 거는 여자면 여자 동생이나 여자 언니가 비견이 되는 거예요. 어깨를 나란히 해도 불편하지 않은 상대.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여자면 여자친구를 비견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비겁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나와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다른 간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 뜻은 내가 여자인데 남자 사람 친구, 아니면 내가 여자이니까 오빠나 남동생, 아니면 남자친구, 그러니까 나와 그러니까 성분 자체가 음과 양이 다른, 오행은 같다는 것은 내가 여자인데 여자인 경우, 남자인데 남자인 경우. 좀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얘기가 나올 거니까요. 오늘은 들으시고 또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외우시려고 안 하셔도 되고요. 계속 반복 학습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식신이라는 단어와 상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식신이라는 것은 내가 생하면서 나와 음양이 같은 간지. 자, 저에게 식신은 딸이 있습니다. 딸. 그냥 저도 여자인데 나와 음양이 같은 딸이 식신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상관이라는 것은 내가 생하면서, 자, 나와 음양이 다른 간지라고 해요. 내가 생한다는 거는 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들었거나 내가 낳았거나 내가 생산했거나 생산품 모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은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되는 거고요. 같은 음양이 같으니까. 그리고 상관이라는 것은 아빠 입장에서는 딸이 됩니다. 상관, 달라야 해요. 음양이 달라야 해요. 내가 양의 인자면 음의 인자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식신은 내가 음이면 음의 인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아빠 입장에서의 식신은 아들입니다. 엄마 입장에서의 식신은
딸. 아빠 입장에서 상관은 딸, 엄마 입장에서 상관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관이 어찌 보면 좀 더 멋있죠? 서로 끌리기도 하고 좋기도 하겠죠?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돈에도 이게 바를 정자고요. 치우칠 편자가 있어요. 바른 돈과 치우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극하는 나와 음양이 다른 간지. 그러니까 음양이 다르다는 거는 조화롭다는 거죠. 조화롭다는 뜻이어서 바른 돈이라는 거는 이제 월급이나 아니면 내가 정상적인 투자를 해서 가지고 오는 이자분이나 이런 건 다 정제예요. 내가 월세를 받는다? 그것도 정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편제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투기를 했어요. 투기를 했는데 불로소득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거는 편제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한테 거대한 돈을 상속받았어요. 그것도 편제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뭐냐면 로또를 맞았다. 이거는 횡재라고도 하는데 그 또한 편제입니다. 그러니까 편제 성향은 조금 횡재의 성향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제는 반듯하니까 이렇게 크지 않아요. 큰 액수가 아니고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편제는 한 번씩 이렇게 보너스 생각지도 못하게 나오는 그런 돈을 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힘들게 벌어들이는 모든 재물 중에서도 편제는 큰 재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또 명예를 가지고 가는 관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바를 정자와 치우칠 편자가 있습니다. 자, 바를 정자는 공무원처럼 반듯하게 내가 무언가 시험을 쳐서 어딘가에 녹을 먹는 정상적으로 밟아가는 명예나 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치우칠 편이 써있는 편관은 우리 흔히들 직장에서 하시는 말씀들 있죠. 낙하산. 그리고 편관의 가장 큰 명예는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명예를 편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편관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치우친 관이라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실 거는 아니고요. 외려 정관보다는 갑자기 오는 큰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바르지는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계시면 돼요. 반듯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굉장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정관은 나를 극하는 나와 음양이 다른 간지고요. 편관은 나를 극하는 나와 음양이 같은 간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인성이 나왔네요. 정인하고 편인이 있습니다. 바를 정자와 치우칠 편자의 의미를 알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정인이라는 것은 반듯한 어머니예요. 반듯한 어머니, 나를 낳아서 나를 생하는 나와 음양이 다른 간지. 자, 어머니가 나를 생하는 나와 음양이 다른 간지. 인성이라는 것은 정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공부이기도 하고 의식주를 다 통틀어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듯하게 취해지는 거, 반듯하게 나를 생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디 가도 내 어머니 아니면 나의 반듯한 내가 정상적인 코스로 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인이 치우친 도장, 치우친 것은 편인이라는 것은 옛날 말로 하면 계모,
나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편협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원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생하는 나와 음양이 같은 간지. 여기에서 음양이 같다는 것과 음양이 다르다는 의미는 자석으로 비유를 해 드린다면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더라. 그런데 N극과 S극은 갖다 대는 순간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듯하게 일자가 되는데 같은 N극과 N극끼리는 서로 융화될 수 없다라는 뭔가 불편한 중간에 하나가 끼어 있다라는, 그래서 편치 않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아마 가장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까지 육친, 십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